중량 정체가 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도 정책인 것 같은데 항상 정책입니다. 다이어트를 먼저 해야 할까요? 벌크를 해야 하나요? 다이어트와 벌크업만 생각을 하시는데 하세요. 내 워너비 장근육, 이 사람 내가 찾아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빈지크입니다. 여러분, 지금 촬영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잘 보내셨나요? 오늘 컨텐츠는요, 연말정산 컨텐츠로 24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궁금한 점이나 질문을 남겨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답변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24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25년도 파이팅해서 저와 함께 다치지 않고 부상 없이 건강하게 운동 한번 해보시죠.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다루시는 중량 횟수가 아직 계속 증가 중이신가요? 혹은 일정 수준에 다다른 이유로는 그 수준이 유지되는 중인가요? 증가 중이긴 합니다. 근데 굉장히 미비해요. 저는 그 중량 안에서 컨트롤을 굉장히 더 신경을 쓰면서 올리는 편입니다. 저는 두 가지의 단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증량이 되면서 중량을 올리는 단계와 그 올린 중량을 온전히 컨트롤해서 다듬는 기간. 그래서 온전히 다듬어졌으면 한 번 더 도전을 하고 늘리는 시간을 갖는데 굉장히 조금씩 늡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량이 늘지 않을 때 계속해서 스트렝스를 늘리기 위해서 과감하게 도전하는 것보다 지금 올려놓은 스트렝스의 중량을 다듬으면서 컨트롤에 집중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체기가 길어지는데 그냥 참고 견뎌야 할지, 디로딩 해보라는 분들의 말을 들을지 고민입니다. 정체기가 분명히 오죠. 지금도 정체기인 것 같은데 항상 정체기입니다. 근데 꾸준하게 견뎌야 되는 것 같아요. 디로딩이라는 프로그램도 되게 좋아요. 내 몸의 피로도를 낮추는, 저희는 그 피로도를 낮추는 걸 분할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저는 디로딩 프로그램까지는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스트렝스 훈련을 한다, 그게 주 목적이다 하면 디로딩이 필요하겠지만, 바디빌딩식으로 근성장이 목적이면 굳이 디로딩은 필요 없고 분할로 잘 휴식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등 상부 운동할 때 견갑을 후인한 뒤에 팔을 당겨야 하는지, 팔과 견갑을 동시에 뒤로 당겨줘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팔과 견갑이 동시에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면 견갑을 뒤로 후인 먼저 해버리면 견갑이 뜹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말은 견갑이 늑골에 잘 붙은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어깨 먼저 하면 견갑이 뒤로 떠버리는 거, 그게 문제라는 거고, 저희가 팔이랑 견갑이랑 같이 가면 이렇게 붙어서 쭉 뒤로 후인되기 때문에 뜨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내가 견관절 먼저 뒤로 할 때 뜨지 않게 컨트롤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선수분들께 레슨 받을 때 꿀팁이나 지켜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EX, 다나카 사용 등등.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다나카 사용하실 필요도 없고요. 진짜 말 그대로 돈 주고 배우러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배우고 싶은 거를 충분히 배워가셔야죠. 정말 운동에 관한 건 뭐든지 질문하시고 뽑아가시는 게 유리합니다. 다나카 사용하실 필요 없고 편안하게 그냥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후방경사에 관한 내용과 후방경사 잘 잡는 팁, 척추 정렬 팁 좀 알려주세요. 자, 견갑의 후방경사를 잘 잡는 거, 골반의 후방경사 둘 다 말씀을 드릴게요. 견갑의 후방경사는 하부 승모근의 힘이 중요하고 정거근의 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밀어내는 힘을 잘 써라. 그리고 어깨에 상완골을 잘 박아놓은 상태에서 밀어내는 힘을 잘 써라. 그래서 플랭크나 밀어내는 운동을 잘 하시면 후방경사가 잘 나올 거고요. 골반의 후방경사를 잘 잡는 팁은 고관절의 신전을 사용해서 후방경사가 돼야지, 엉덩이를 그냥 쪼여서 말아버려서 후방경사가 안 되게 고관절을 밀어내는 운동들을 하셔서 후방경사를 잡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죠, 힙스러스트 같은. 척추 정렬 팁은 3대 운동 많이 하십시오. 몸통을 고정할 수 있는 운동, 몸통이 고정된 상태에서 움직이는 연습들을 하는 다친 사슬 운동도 너무 좋고요. 헬리니입니다. 헬스장에 머신은 많이 없고 조용한 곳이 있고 사람 많아서 북적거리는데 머신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어딜 가야 할까요? 빈지크님 영상에서 나오는 머신이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아인데요, 머신 많은 게 좋죠. 그리고 사람 없는 시간에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좋은 것 같아요. 네, 직장인이라면 저녁 시간에 가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많은 시간대 운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늦게 가거나 혹은 아침 일찍 가시거나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제 영상 중에서 프리웨이트는 꼭 하나씩 들어가 있거든요. 프리웨이트만 꼽아서 머신 없는 헬스장에서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근데 몸 좋아지면 시선을 즐기셔야 되니까 지금부터 좀 즐겨보시는 것도. 네. 안녕하세요, 빈지크님. 제가 보디빌딩을 정말 좋아합니다. 많이 사랑하는데 업으로 삼을 만한 몸 수준은 한참 못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레이너를 업으로 삼고자 했을 때 조언해 주실 점이 없으실까요? 와, 진짜 진심이 느껴지는 글인데요. 보디빌딩을 좋아하지 않고 사랑한다, 업으로 삼을 만한 수준은 되지 않는다, 그런 몸은 없습니다. 자, 만약에 트레이너를 업으로 삼고자 하면 사실 저는 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몸도 물론 중요해요. 본인이 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근데
탑 클래스의 막 올림피아 선수들, 탑 클래스의 선수들 같은 몸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충분히 내 몸을 만들 수 있는 능력만 되고 운동을 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이 몸을 지표로 삼지 말고 말을 전달하고 내 지식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시는 게 더 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 같고요. 저는 바디빌딩을 사랑하시니까 트레이너가 꿈보다는 바디빌딩을 그냥 즐기시면서 바디빌딩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조금 더 찾아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레이너는 공부하고 누군가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노력만 하면 할 수 있는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큰 꿈을 가지시고 보디빌딩을 하신다면 더 다양한 길이 보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에도 잘하실 겁니다. 이 정도의 열정이시라면.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피트니스 분야를 진로로 삼고 있는 체육대학원생입니다. 우빈님께서는 현장에서 수년간 트레이닝하면서 지금 피트니스 시장이랑 앞으로 피트니스 시장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조금 그런 게 많았죠. 펑셔널 트레이닝, 서킷 트레이닝 이런 게 많았다가 그 다음에는 바디빌딩식으로 넘어왔다가 지금은 그 중간에 접점을 찾아서 펑셔널과 바디빌딩을 조금 섞어서 하고 있는 트렌드 같은데 저는 지금의 방향성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피트니스 시장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조금 더 대중화됐으면 좋겠어요. 접근성을 조금 더 낮춰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인식을 조금 심어주고 싶고 헬스장에 오거나 웨이트 트레이닝이 정말 어렵고 힘든 운동이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이 됐으면 좋겠는, 그래서 더 대중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저희가 편가르기도 없어야 되고요. 누군가를 비난하는 문화도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 받아들이고 존중해 줄 수 있는 문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4분할 진행 중이고 목적은 림매스업입니다. 어깨, 팔, 하체, 가슴 등으로 하고 하루 휴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복도 잘 되고 점진적으로 중량이나 횟수가 올라가면 휴식을 하루 빼고 운동을 진행해도 상관없을까요? 점진적으로 중량이나 횟수가 올라가면 휴식을 안 하셔도 되죠. 근데 언젠가는 피로도가 쌓일 수도 있어요. 이게 4분할로 하면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면 3분할로 바꿔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빈도수를 자주 가져가시는 것도, 왜냐면 회복력이 그만큼 좋다는 뜻이니까. 회복력이 좋으면 2분할도 괜찮고 전신 무분할도 괜찮습니다. 대신 전신 무분할 할 때도 피로도 관리를 위해서 이틀하고 하루 휴식하든가 하루하고 하루 휴식하든가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빈도수를 좀 줄여보세요. PT를 1년째 받는 중인데 프리스쿼트를 못합니다. 발목 가동성에 문제가 있는데 추천해 주실 만한 운동이 있으실까요? 카프레이즈 일단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저는 1년째 스쿼트를 하고 있는데 발목 가동성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저희가 배치굴곡이라 그래서 발목을 이렇게 당겼을 때 이 당기는 각이 이 정도만 당겨지면 스쿼트 다 할 수 있어요. 이 무릎하고 고관절에서 그 도미노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발목이 안 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종아리, 대퇴골, 골반에서의 그 리듬이 잘 도미노가 맞춰지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발목은 자연스럽게 밀릴 겁니다. 그리고 발바닥을 좀 더 잘 쓰시려고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행 누적 감소 시 2일 정도 디트레이닝 하시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디트레이닝이라는 거는 운동을 그만뒀을 때 나오는 부작용을 뜻하는 게 디트레이닝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감소하고 운동을 쉬었을 때 신체 능력이 저하되는 게 디트레이닝이거든요. 그러니까 디트레이닝이 되면 안 되고요. 디로딩이나 약간 휴식을 통해서 회복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2일 정도 회복이나 디로딩은 추천을 드리고 디트레이닝은 되시면 안 됩니다. 어가 묶어서 하면 어깨부터 할까요? 가슴부터 할까요? 어깨, 가슴 묶어서 할 때 밀기 운동할 때 어깨 위주, 가슴 위주의 밀기 운동 두 가지로 나누시고요. 내가 가슴 운동을 할 때 어깨 운동 먼저 하면 가슴 운동이 아예 안 되시는 분들은 가슴 운동을 한두 개 하고 어깨 위주의 밀기 운동을 하시고, 가슴 운동 위주의 밀기 운동을 할 때는 가슴을 다 털고 어깨로 넘어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어렵네요. 말로 전달하는 거. 파워빌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스타일마다 조금 다른 건데 파워빌딩이란 게 중량에 대한 도전을 계속하면서 파워리프팅 식이지만 빌딩을 하는 거잖아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육의 부하를 넣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점진적 과부하가 형성이 되고 있다면 충분히 근성장이 가능한 훈련법입니다. 시즌 막바지에도 3대 운동 하시나요? 네, 합니다. 근데 스트렝스 증가의 목적을 두지 않을 뿐이에요. 3대 운동으로 내가 근육의 부하를 주고 중량을 유지하고 이런 운동으로는 많이 하는데 비시즌 때처럼 3대 중량을 올리려고 노력하진 않습니다. 자, 식단으로 그릭 요거트 괜찮나요? 다이어트 할 때 먹지 말라고 하는데 당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제한하는 이유가 있나요? 저는 그릭 요거트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커틀랜드 제품은 지방도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릭 요거트를 지방 있는 제품 드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당 얘기가 나오지? 그릭 요거트?
그러게요. 그릭 요거트는 당이 아예 없습니다. 플레인 요거트 슈퍼에서 파는 거는 당이 있죠. 그거는 조금 이제 다이어트 할 때 제한해야 될 음식 중에 하나인데 진짜 오리지널 그릭 요거트는 드셔도 됩니다. DM으로 저한테 그 사진 보내주세요.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제가 괜히 이렇게 말씀드렸다가 먹었다가 다이어트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84에 76kg. 골격근 33.6, 체지방 21, 나오는 마른 비만, 배 나온 멸치인데 저는 다이어트를 먼저 해야 할까요? 아니면 체지방 신경 쓰지 말고 벌크를 해야 하나요? 자, 여러분들이 몸을 만든다 그러면 다이어트와 벌크업만 생각을 하시는데 유지하세요. 체중을 유지하시고 체성분을 바꿔버리면 됩니다. 그냥 유지하면서 운동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체중은 계속 유지되는데 거울로 봤을 때 내 몸이 자꾸 바뀌고 인바디상에서 체지방은 내려가고 근육량이 올라가고 막 이런 현상이 보일 거예요. 그게 림매스업이거든요. 상승 다이어트가 이런 마른 상태에선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유지 칼로리 드시면서 열심히 운동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연도 고생하셨습니다. 바프 D-2입니다. 예전에 당첨자로 BCA 받았었는데 그것도 힘이 많이 됐네요. 떡상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바프가 이틀 남았다면 거의 다 오셨네요. 연말정산으로 바프 찍으시고 아주 좋습니다. BCA도 제가 그때 보내드린 분이군요. 맛있게 드셨으면. BCA 너무 맛있어요. 네, 엑스텐드계 BCA가 저도 지금도 계속 먹고 있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서 당도 없고 칼로리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프 준비하실 때 먹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초급자인데 도움 많이 받고 있어요. 25년도는 비시즌을 길게 가져갈 생각인지 아니면 첫 대회 계획이 있으신지요? 25년도는 비시즌을 갖지 않을 생각입니다. 다이어트를 1월이나 2월부터 시작을 해서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대회를 출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 몸의 컨디션을 보고 몸을 일찍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첫 대회를 결정한 예정이고요. 일단은 그냥 빨리 만들어 놓는 걸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멋집니다. 팬입니다. 최고고요. 유튜브 많이 듣습니다. 듣는 컨텐츠 2개 있죠. 배워봅시다랑 그리고 월말정산. 감사합니다. 제가 더 잘 들릴 수 있게 발음 연습도 하고 발성 연습도 해서 목소리를 더 좋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있잖아요. 그리고 패럴러. 패럴러 맞아요. 여러분들이 하나의 밈으로 남겨주신 패럴러, 제가 자꾸 발음이 꼬여서 패럴러 그러는데 패럴러에 맞습니다, 여러분. 자, 25년 내추럴 프로퀄리파이어 일정이 나왔는데요. 어떤 부분에 변화에 가장 중점을 두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번 프로퀄리파이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일단 포징적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쉐입적으로 조금 더 피지컬스럽게 호흡이나 그리고 펼쳐짐이 어떤 식으로 하면 조금 더 표현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등 외측에 대한 발달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브이로그 좀 누가 볼까요? 저의 일상을 궁금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제가 나중에 저에 대한 궁금증이 더 많아지면 브이로그도 생각을 하고 있긴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컨텐츠적인 부분들이 지금 운동 컨텐츠적인 게 많아서 그걸 주로 다루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기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궁금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달린 것 같아요, 브이로그 좀. 감사해요. 크리스마스 때 뭐 하시나요? 지금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촬영하고 있고요.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등이고 크리스마스 때는 하체입니다. 네. 여러분도 운동하고 계시죠? 크리스마스 때 하체합니다. 자, 운동할 때 어떤 신발 신으시나요? 저는 상체 운동할 때는 크게 신경을 안 쓰는 편이고요. 너무 쿠션 있는 신발만 아니면 신경 안 쓰는 편이고, 하체 운동할 때는 반스 신는 편입니다. 25년 이루고 싶은 계획. 아직 계획을 명확하게 세우진 않았지만 큰 계획은 늘 가지고 있죠. 25년도에는 프로카드를 획득하고 싶고, 유튜브 구독자 5만이 되고 싶고, 그리고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이런 계획은 늘 있는데, 저는 계획보다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플랜을 잡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 플랜을 지금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 5만, 그리고 좋은 사람 되기. 질문은 아직 정리 중이고 일단 내년에는 5만 구독자 달성하시길. 바로 구독자 5만 달성하라고 응원을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질문은 언제 정리되나요? 연말정산이 지금 끝났는데.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 워너비 장근육. 이 사람 내가 찾아갑니다. 이거 자꾸 달리는데 장근육이라뇨. 제가 얼마나 이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헬스인한테 가장 긁는 말이 장근육입니다,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장근육 아니에요. 장근육 아니야. 내년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살쪄서 그렇지 살 빼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네, 이렇게 끝났습니다. 연말정산 24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쭉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내년에는
더 다양한 모습과 더 좋은 모습을 여러분들께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에 그리고 연말에 약속이 많으셔서 여러분들이 체지방이 많이 느실 거예요. 그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식단을 조금 하셔야 되는데 미트리 닭가슴살 제가 실온 보관이라 간편하고 그리고 맛도 있고, 그리고 미트리에 더 다양한 제품들도 많아요. 구독자분들 중에 저한테 DM 오신 분들 중에 간편한 볶음밥 그리고 자이언트 볶음밥도 많이들 사셨던데 그것도 굉장히 간편하게 식단을 할 수 있는 제품이어서 그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인스타 가시면은 추천인 코드 링크 있어요. 거기 타고 들어가시면 할인 쿠폰도 나오시고 그 적립도 되시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에도 달겠습니다. 고정 댓글에도 제가 달아놓겠습니다. 많이들 사랑해 주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딱 기다려.